자, 2018년도 국가직 9급 이어서 4번 문제 갑시다. 자, 보기를 근거로 판단하래요. 기억력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한번 볼까요?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을 말한다. 초고에서 평가할 때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선정되는지 중심에 북한지 하인으로 선정을 검토한다. 뭐요?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바로 주제. 연결돼야 된다는 거.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이 돼야 된다. 관련 없는 거를 찾아봐라 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되게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밌다. 이게 이제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주제. 그렇죠?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지낸 수학 선생님 덕분이다. 수학 선생님은 유머로 딱딱한 수학 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한다. 졸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어로 수학 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별로 부드럽지 않은데요. 저 외국어로 수학 여행. 네, 뭐 도우미위원회.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칩실게요. 네. 사람마다 기호는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님의 인기가 싫을 줄 모른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소문이 나 있다. 내 수학 선생님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수학 선생님 아들의 성적이 좋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뜬금없이 이거 왜 들어간 거야? 이거 빼, 그렇죠? 정답은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5번 문제 갈까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 그렇죠? 가장 적절한 거를 찾아봐라. 그래서 가와 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는요, 정철의 시조예요. 내 마음 베어내요. 라는, 여기 이제 제가 베어내 정철의 시조에서 현대풀이 하고, 그 다음에 이해와 감상, 핵심 정리 이렇게 실어놨고, 얘는 임제의 무어별이라는 원래는 한시입니다. 한시인데 한문 없죠? 번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하고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읽어보세요. 얘네들은 출제가 됐으니까, 그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그래서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 싶구나. 구만리 장천에 이제 구만리 아주 넓은 이란 뜻이요. 장천에 번듯이 환하게 라는 뜻입니다. 환하게 걸려 있어. 고우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 보리라 했습니다. 자, 내 마음을 뭘 만든 거야? 달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고운님, 사랑하는 님 계신 곳에 비추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님은 그리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달을 통해서, 그렇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달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요라는 소망을 보여주는 시조다라는 거. 정철은 이제 남자인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님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임금이 됩니다. 임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정철이라는 작가를 봤을 때는 이 님은 임금으로 봐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어별로 볼까요? 자,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북고로 이별의 말 못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거든 배꼽 비친 달 보면 흐느낀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어요. 15, 네, 어립니다. 그죠? 지금 큰일 나죠? 자, 뭐, 15살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요즘에 뭐, 이성 친구들 다 사귀고 하는 분위기니까. 뭐,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닙니다. 그죠? 자, 너무 매정한가요?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보면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리고서 돌아와서 겹겹이 문을 닫아요. 그죠? 그리고 혼자서 달 보면서 흐느껴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아가씨, 시청하자는 지금 이 아가씨를 관찰하고 있고 이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굉장히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이제 4번까지죠. 그렇죠? 자, 가와 나에서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니죠. 가는 맞지만 여기서 지금 뭐냐면 달 어디 있어요? 달. 이번부터 그분 비친 달 보면 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흐느낀다. 슬픔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가히 고운님,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 이거는 맞아요. 근데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관찰의 대상. 그죠? 가히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달을 만들어서 비추어 보겠다. 그래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드러낸다. 이렇게 씁니다. 자,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이다. 맞죠?
울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적극적인 태도냐? 자, 지금 보면 달을 만들어서 고능에서 비춰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게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달을 직접 가서 내가 님한테 직접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가장 적극적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달을 만들어서 내 마음을 전달할 때 간접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만 보면은 뭐예요? 그닥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가하고 나를 비교합니다. 자, 나에 비해서 나의 나 작품에 비해서 가 작품의 시적 화자는요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 나의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됐죠? 이것만 봐서는 소극적이지만 비교했을 때는 얘보다 얘가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가의 장천은 사랑하는 이미 머무는 공간. 구만리 장천에 여기 있을 때 그 장천. 이 장천이 사랑하는 이미 죽었어요? 아니죠. 장천은 뭐가 있어요? 달이 있는 곳이요, 달. 그죠? 이 달이 떠 있는 곳이 장천이지 고님 계신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미 머무는 공간 X. 그죠? 그래서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 이건 맞네요. 그렇죠? 격의 문을 닫고는 이제 외부와 단절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숨기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3번이 가장 가깝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적극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 상대적인 거예요.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이해 있습니다.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이해. 자, 얘는 이제 현대시죠. 앞에 건 이제 고전시가 나왔었고, 그렇죠? 얘는 현대시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곽지가 사평역에서 굉장히 좋은 시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 정리하고 구성, 이해, 감상,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실어놨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먼저 읽어보고 합시다. 자,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치.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 자, 그 다음에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이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제목은 사평역에서요. 그죠? 자, 이 사평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역입니다. 아닌데요. 사평역 있는데요. 지하철역에. 그거는 여기 말하는 이 사평역이 아니에요. 그쵸? 그건 지하철역이고 이건 기차역이고 기차역 쪽에는 사평역이 없어요. 상상 속의 공간입니다. 허구적 공간. 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습꽃 눈이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자, 지금 보면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리창이 이렇게 있고 요즘에는 이제 통유리로 되어 있지만 그쵸? 서울역이나 뭐 용산역 통유리잖아요. 근데 통유리는 비싸요. 그러니까 옛날 돈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조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거 깨지면 그쵸? 요것만 갈면 돼요. 돈이 덜 들겠죠. 근데 통유리는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별로 돈이 없었던 그죠? 시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보다는 옛날에 더 좀 가난했었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톱밥 난로가 이렇게 하나 있고 난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불이 막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죠? 이게 여기 비친 거예요. 이렇게. 이 모습을 형상한 겁니다. 여기마다 이렇게. 그래서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흰보라 수수꽃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제 희면서 그죠? 보라색인 수수꽃. 나중에 한번 수수꽃 찾아보세요. 이쁩니다. 자, 그래서 그 눈이 시린 유리창마다 왜요? 눈이 시려요? 밖에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톱밥으로 지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 몸처럼 몇은 졸고
몇 층 감기에 쿨럭이고, 자, 존다라는 것은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기에 쿨럭인다라는 것은 역시 지금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고달픈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나는, 자, 그리웠던 순간들이야. 한 줌의 톱밥을 부피 속에 던져 주었다요. 던졌다가 아니라 던져 주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한 행위죠. 그럼 여기서 누군가를 위해서 한 걸까요? 바로 첫 번째는 자기 자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쵸?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대합실에 있는, 사평역이라는 이 대합실에 있는 민중에 대한 연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누가요? 그 사람들이, 사평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자, 청색의 손바닥이 청색이 다 파랗다는 거예요. 추워요. 추우면 손이 파래져요. 그렇죠? 자, 그걸 불빛 속에 적셔두고, 적셔두고는 촉각적 심상입니다. 청색의 손바닥은 시각이죠. 시각에 촉각화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주 고요한 침묵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자, 그럼 이건 뭐겠어요? 어떤 기분일까요? 한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 자, 지금 시기가 아니라 사평역에서라는 것이 1980년대 1980년대를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출전이 이때니까, 그죠? 그러니까 1980년대 또는 70년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70년대 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81년도에 발표를 했으니까 1980년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1980년대에 이제 사람들이 서울이나 도시, 그죠?로 농촌을 떠나서 돈을 벌러 갔었고, 그리고 그 돈을 벌고 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때 뭐요? 부모님을 위해서 굴비 뭐 아니면 사과, 평상시에 먹지 못하는 것들을 들고 가는 거죠. 만지작거리면 이제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모두를 하고 싶다. 자, 그럼 이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걸 들고 가면 기뻐야 됩니다. 그쵸? 아, 저 돈 많이 벌었어요. 자랑해야 되지. 그런데 들고 가는데 침묵해요. 왜요? 사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쁘지 아니하다. 그죠? 모두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1980년대, 그죠? 1970년대 도시로 많은 돈 벌러 갔지만 결국에는 도시 빈민층이 많이 됐죠. 가진 자만 더 가지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서, 그죠? 자,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자, 오래 앓은 기침 소리 뭘까요? 보통 아프면 이제 우리가 기침을 하면 이비인후과 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들었는데 오래 앓은 듯한 기침 소리다라고 얘기하면 병을 오랫동안 이끌고 왔다. 그러니까 약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병원에 가지 못했다. 즉 가난.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뭐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쓴 약 같은 입술 담비 연기 속에서, 자, 이제 기침이니까 쓴 약 같다라는 거야. 그죠? 그 담배 피면서 그냥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싸락싸락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길을 적신다. 기가 막힌 또 표현이 나네요. 눈꽃의 화음. 화음은 소리예요. 눈꽃은 시각이죠. 얘는 청각이죠. 시각에 청각화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시 뭐요? 귀를 적신다. 촉각화. 그러니까 지금 시각에서 청각으로 변했고 그것을 다시 촉각으로 또 변화시킨 거야. 대단한 시인입니다. 자,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다 눈에 덮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를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 지금 보면 이제 이 밤열차가 지금 흘러가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막차는 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 차는 무슨 차예요? 여기에 쓰지 않는 기차.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평역은 간이역으로 보입니다. 민중들이, 서민들이, 평민들이 타는 열차.
그러니까 역마다 다 쓰는, 그렇죠? 완행 열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밤열차는요, 어디로 흘러가요? 그냥 쭉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열차죠. 특급 열차. 이해되나요? 돈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외면하는 세태. 이해돼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외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가난한 자들의 소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한 나는 한 줌의 눈물 불빛 속에 던져줬다. 그 눈물은 뭐겠어요? 연민의 눈물입니다. 연민. 이 사람들이 사평역에 있는 이 민중들이 시적화자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연민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요.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민중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뜻한 시선을. 이해되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러 개의 난로가 여러 개의 난로 땡. 그쵸? 대조적 색채 이미지. 자, 청색의 손바닥 불빛이 정쳐두고 모두 아무리. 청색은 나오는데 다른 색깔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대조, 색채 이미지 대조 없네요. 그쵸? 그리고 서정적이다. 서정적이다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쵸? 자, 근데 이 부분 청색의 손바닥이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죠? 추위에, 그쵸? 너무 추워 손이 파랗게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서정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고 싶어요? 서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리한 행동. 오래 병마에 시달린 이들. 오래 병마에 시달린 이들 맞죠? 비관적인 심리와 무리한 행동. 담배 피고 있으니까 무리하죠. 근데 옛날에는 폈어요. 옛날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대중교통, 버스 있죠? 지하철 있죠? 거기서 담배 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 남에게 피해를 준다 해서 못 피게 되어 있지만 금연이지만 옛날에는 고속버스, 뭐 시내버스, 그 다음에 뭐 지하철 거기서 다들 담배를 폈어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죠? 전 어렸을 때 봤습니다. 어렸을 때. 자, 그런데 무례한 행동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관적 심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했죠.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를 눈물, 슬픔, 화자의 행위에 투영했다. 눈물을 불빛에 던져주었다라는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